여러분, 절대 이 증상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단순 감기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감기가 열흘 후에 폐렴이 됩니다. 그리고 폐렴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대한감염학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 사망률은 젊은 사람보다 15배나 높습니다. 15배입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폐렴의 절반 이상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제때 병원을 찾았다면 이렇게 심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집에서 이렇게 오래 참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한상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가장 위험한 적, 호흡기 감염과 폐렴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20년 이상 내과와 신장내과를 진료해온 전문의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중증 폐렴 환자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독감보다 세균성 폐렴 환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감기와 독감은 왜 완전히 다른 병인가? 두 번째, 독감 예방주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타미프루는 언제 먹어야 효과가 있는가? 네 번째, 항생제는 언제 먹어야 하고 언제 먹으면 절대 안 되는가? 다섯 번째, 감기가 폐렴으로 변하는 무서운 과정. 여섯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일곱 번째, 지금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당부도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몸이 뻐근하고 쑤셨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8.5도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다리도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렸나 보다 하고 집에서 쉬셨습니다. 감기약을 드셨습니다. 하루 이틀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몸이 더 아파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기가 아닙니다. 독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모르면 치료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감기는 어떻게 옵니까? 감기는 서서히 옵니까? 오늘은 목이 조금 간지럽습니다. 내일은 콧물이 납니다. 모레는 기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증상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열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37도, 많아야 37.5도 정도입니다. 몸이 좀 나른하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닙니다. 독감은 다릅니다. 독감은 갑자기 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38도, 39도, 심하면 40도까지 열이 올라갑니다. 온몸의 근육이 다 쑤시고 아픕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 가기도 버겁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주로 코와 목, 즉 상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훨씬 강합니다. 폐 깊숙한 곳, 하기도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역 시스템을 훨씬 강하게 자극합니다. 면역이 강하게 반응하면서 온몸이 다 아프고 열이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폐렴 합병증 발생률이 30대의 3배 이상입니다. 3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독감이 단순한 독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감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귀가 아프거나 코옆이 아픈 중이염, 부비동염이 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기관지염이 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폐렴입니다. 폐렴이 오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면서 달려올 것입니다. 손주들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의 시작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갑자기 왔다면 독감을 의심해야 합니다. 서서히 왔다면 감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열의 높이를 확인하십시오. 38.5도 이상이라면 독감을 의심해야 합니다. 집에 체온계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온몸이 다 아프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병원에서 15분 안에 독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이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독감이 의심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내일 가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바로 가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독감 예방주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며칠 후에 몸이 안 좋아지셨나요? 그래서 독감 주사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감기가 걸린다는 것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팔이 아프거나 몸이 약간 찌뿌둥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조금 피로한 느낌이 드신다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염이 아닙니다. 감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면역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독감에 걸렸다는 오해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독감 시즌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독감에 걸립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날을 기준으로 맞기 하루 전부터 맞고 나서 사흘 안에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방주사와 관계없이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예방주사 항체가 완성되려면 2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독감에 걸리신 것입니다. 예방주사 때문에 걸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대한감염학회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맞지 않은 사람보다 독감 관련 입원율이 40%에서 60% 낮습니다. 이것이 예방주사의 진짜 가치입니다. 예방주사는 독감을 100%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감에 걸리더라도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폐렴으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낮아집니다. 입원할 확률도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십시오. 항체가 완성되는데 2주가 걸리기 때문에 독감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맞아야 합니다.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맞으십시오. 두 번째, 65세 이상이시라면 폐렴구균 예방주사도 함께 챙기십시오. 이것은 세균성 폐렴을 예방해줍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맞으십시오. 이분들은 독감 합병증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예방주사의 효과가 더욱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매년 꼭 챙겨주십시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타미플루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타미플루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독감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 약도 언제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독감이 걸렸는데 사흘 나흘 기다려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가 좋지 않은 약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타미플루가 나쁜 약이어서가 아닙니다.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타미플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 세포에 붙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자기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포 밖으로 나와서 다른 세포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이러스가 몸 전체로 퍼집니다. 타미플루는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막습니다. 바이러스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타미플루가 그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이미 온몸에 다 퍼진 다음에 타미플루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수억 개의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진 상태입니다. 효과가 매우 미미합니다. 대한감염학회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증상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타미플루를 복용하면 회복 기간이 평균 이틀 단축됩니다. 48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을 넘기면 효과가 거의 없어집니다. 독감을 빠르게 치료하면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바이러스가 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독감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고열, 온몸이 쑤심, 극심한 피로감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받으십시오. 15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양성이면 즉시 타미플루를 처방받으십시오. 세 번째, 타미플루는 5일치 처방이 기본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중간에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끝까지 다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집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다면 가족분들이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모셔가야 합니다. 그날 바로 가셔야 합니다. 이 타이밍 하나가 병원 입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 하나가 폐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생제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항생제, 언제 먹어야 할까요? 언제 먹으면 절대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달라고 하십니다. 항생제를 빨리 먹으면 빨리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항생제가 기적의 약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그때의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항생제를 믿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기와 독감에는 항생제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생제는 박테리아, 즉 세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감기와 독감은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기에 항생제를 먹는 것은 마치 불이 났는데 물이 아닌 모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먹으면 우리 장 속에 있는 좋은 세균들도 함께 죽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십억 개의 유익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이 면역을 지켜줍니다. 항생제가 이 유익균들을 모두 죽여버리면 면역이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그 결과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현재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 중 하나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생제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감기 증상이 7일에서 10일이 지났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바이러스 감염이 세균성 감염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열이 사흘 이상 38.5도 이상으로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십시오. 세 번째, 가래 색깔이 노랗거나 녹색으로 변했다면 세균성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네 번째,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다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폐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남아있는 항생제를 임의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생제는 정확한 진단 후에 정확한 종류로 정확한 기간 동안 복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기가 어떻게 폐렴이 되는 걸까요? 이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제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젊은 사람보다 3배나 높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원래부터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코안, 목, 기도 안에도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면역이 이 세균들을 잘 통제합니다. 마치 동네에 경찰이 있어서 도둑들이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이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경찰 전부가 새로 들어온 강한 도둑을 잡으러 달려갑니다. 그 틈에 원래 통제되고 있던 세균들이 기회를 잡습니다. 경찰이 없으니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세균들이 기도를 타고 폐 깊숙이 내려갑니다. 이것을 기회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균이 폐에 자리를 잡으면 세균성 폐렴이 됩니다. 이 과정에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처음 며칠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됐을 때 갑자기 다시 더 심하게 아파졌습니다. 열이 다시 올라오고 기침이 더 심해지고 숨이 조금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균성 폐렴으로 넘어가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미국 병원에서 진료하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67세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4일 전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청진을 해보니 폐 이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균성 폐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항생제를 바로 처방했고 빠른 판단 덕분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더 늦으셨다면 입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기에 걸리면 충분히 쉬십시오. 면역이 바이러스와 잘 싸울 수 있도록 몸에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 감염을 막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분을 충분히 드십시오. 하루에 물 8잔 이상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이 경고 신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감기가 나아지다가 다시 심해졌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숨이 조금이라도 차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네 번째, 집안 환경을 잘 유지해 주십시오.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건조하면 기도 점막이 약해지고 세균이 쉽게 들어옵니다. 가습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특별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하게 사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셨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몸이 아파도 참아오셨습니다. 그 시절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몸이 아파도 참고,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참고, 자식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을 잘 지키셔야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호흡기 감염이 왜 더 위험한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기도를 보호하는 섬모 기능이 약해집니다. 섬모는 기도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털 같은 구조물입니다. 이 섬모들이 기도로 들어온 먼지나 세균,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쓸어냅니다. 빗자루처럼 쓸어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빗자루가 약해집니다. 쓸어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폐까지 훨씬 쉽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폐활량이 젊었을 때보다 줄어들어 있습니다. 30대 폐활량을 100이라고 하면 70세의 폐활량은 약 70 정도입니다. 감염이 생겼을 때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훨씬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면역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독감에 걸렸을 때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이 당뇨 없는 같은 나이 어르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까요? 첫 번째, 독감 시즌에는 아픈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십시오. 가족 중에 감기나 독감 증상이 있다면 잠시 방을 분리해 주십시오. 손주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감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들이지만 감기 증세가 있을 때는 포옹을 잠시 미루십시오. 두 번째,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참지 마십시오. 빨리 치료받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을 꼭 취하십시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세포들이 재충전됩니다. 네 번째,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몸이 좀 안 좋다고 밥을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면역이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죽, 된장국, 미음이라도 드십시오. 다섯 번째, 기침할 때는 입을 가리고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스크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호흡기 감염이 완전히 예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완벽한 보호막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안심하고 아픈 사람 가까이 오래 있으신다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효과적인 예방법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모든 예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외출 후에 반드시 씻으십시오. 식사 전에 반드시 씻으십시오. 코를 만진 후에 반드시 씻으십시오. 비누를 사용해서 20초 이상 구석구석 씻으셔야 합니다. 손가락 사이, 손톱 및 손목까지 씻으십시오. 이 하나만 잘 지키셔도 호흡기 감염 위험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비누값이면 됩니다. 두 번째, 아픈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기침하고 열이 나는 사람과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이 마스크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을 드십시오. 하루 물 8잔을 목표로 하십시오.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생강차, 보리차도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기도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점막이 건강해야 바이러스와 세균이 붙어서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하루 2번 환기를 하십시오. 아침에 10분, 점심 먹고 나서 10분. 창문을 열어서 바깥 공기를 들여오십시오. 겨울에도 잠깐 춥더라도 환기는 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전통 음식을 매일 드십시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김치, 된장, 간장 등 발효 음식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내 면역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면역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된장국, 김치, 마늘, 생강, 양파. 이것들이 전부 면역을 높이는 식품들입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이 최고의 면역 강화제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드셔온 음식들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매일 20분에서 30분 가볍게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면역이 올라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호흡기 감염 횟수가 40% 적습니다.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이 호르몬이 면역을 억제합니다. 좋아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손주들 영상 보시고 웃으십시오. 웃음 자체가 면역을 높여줍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감기와 독감은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갑자기 온몸이 쓰리고 38도 이상 고열이 나면 독감입니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독감 예방 주사는 매년 반드시 맞으십시오.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 있지만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폐렴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65세 이상이시면 폐렴구균 예방 주사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으십시오. 세 번째, 타미플루는 독감 증상 후 48시간 이내에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네 번째, 감기 초기에 항생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7일에서 10일이 지나도 낫지 않거나 증상이 다시 심해지면 의사 선생님께 판단을 받으십시오. 5번째, 감기가 나아지다가 다시 심해지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숨이 조금이라도 차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6번째, 65세 이상 어르신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픈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빠르게 병원을 찾으십시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참지 마십시오. 7번째, 손 씻기, 수분 섭취, 환기, 된장국과 김치 매일 걷기. 이것만 잘 지키셔도 감기와 독감의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하게 사셨습니다. 전쟁도 이겨내셨고 가난도 이겨내셨습니다. 지금은 그 자식들과 사랑하는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할 시간입니다. 작은 감기 하나가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지내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